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라는 예고글이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씁쓸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경찰이 다 잡았거든요. 지난 한 달간 살인 예고글 작성자 192명을 잡아서 20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작성자가 경찰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커뮤니티요, 직장명 빼고 다 익명입니다. 직장 메일을 통해서만 가입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현직 경찰이 쓴 것 아니냐? 경찰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물론 해킹 가능성도 있고요. 퇴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글은 바로 삭제됐습니다만 이 글을 본 국민의 기억까지는 삭제 못하죠. 윤익은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위협을 일으켰다며 작성자를 찾아서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딴 흉악범죄로 특별 치안 활동이 펼쳐지는 엄중한 시국입니다. 장난이었다, 이런 식상한 핑계 대지 마십시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가 금세 삭제됐습니다. 당장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이전에 올린 글을 공유하며 금세 잡히겠다, 직무유기 경찰이 살인 예고까지 한다는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는 경찰청 소속 직원 명의로 올라온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도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특별 치안활동 선포가 무색하게 일부 경찰의 음주운전이나 안마시술소 출입 등 비위도 속속 적발돼 이번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실제로 현직 경찰로 밝혀질 경우 경찰 기강의 비판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흉흉한 시대, 시민들은 날마다 공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누가 나를 지켜주나?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게 바로 호신용품입니다. 그런데 호신과 공격의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호신용이 되기도 하고 공격용이 되기도 하니까요. 신림동 공원 살인사건 피의자 30살 최모 씨도 범행에 금속 재질의 이 너클을 사용했습니다. 단돈 몇천 원만 내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인데 외국 일부 지역에서는 금속 너클을 무기로 보고 소지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피의자 30살 최모 씨가 금속으로 된 둔기, 너클을 범행에 사용한 게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개에 몇천 원부터 몇만 원에 팔리는데 구매 버튼을 누르면 곧장 결제창으로 이어집니다.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너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할 때만 경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뿐 너클과 관련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격용이거든요. 사실 방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지만 너클은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맞으면. 판매 못하게끔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캐나다 등에선 금속 너클을 무기로 규정해서 아예 지닐 수 없게 합니다. 금속 너클 소지는 미국 대다수 주에서도 엄격히 규제됩니다. 한국 경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너클을 휴대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단봉 등 다른 호신용품들 역시 살상무기로 악용될 수 있어서 판매 가능한 호신용품을 다시 정리하고 소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 동남아 여행 유튜버가 있습니다. 태국에 가서 생방송을 진행했는데 여행이 아니라 여행을 가장한 범죄였습니다. 한 달 동안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인 방송을 하면서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고 마치 즐거운 일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럽게 영상물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대사관도 경고하고 나섰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요. 유튜버는 구속됐고요. 선정적인 방송으로 얻은 수익금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독자 1,300여 명을 보유한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 유튜버 20대 A씨가 여성 2명과 나란히 앉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촬영 장소는 태국에 있는 유흥지점으로 화면 아래에는 시청자들에게 받은 후원금이 금액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까지 포함됐지만 나이 제한은 따로 없어 미성년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A씨는 태국 길거리에서 현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에 올려 태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데 경찰은 A씨 영상에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나 성행위 묘사는 없지만 충분히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묘사하는 것은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표현하는 데 충분하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으로서도 모멸감을 느낄만하다. 연이은 폭염으로 쪄 죽겠다 싶은 게 사람만이 아니었네요. 경남 남해안 물고기들도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렇게나 뜨거운데 한 번 오른 수온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겠습니까? 어제 죽은 물고기들 한숨으로 치우고 나면 오늘 또 다른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 있는 형국입니다. 양식 어민들이 환장을 노리시죠. 이명준 기자입니다. 이 지역 양식장의 대표 어종인 우럭 수십 마리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26도가 넘는 높은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계속 이 수온이 유지가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은 고기들이 계속 이제 누적 폐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뭐 상품이 이제 폐사가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힘듭니다. 지난 8일부터 경남 통영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만 30건이 넘습니다. 우럭 등 물고기 60톤가량이 폐사했는데 피해 금액은 4억 원에 이릅니다. 보통 태풍이 오면 바닷물이 아래 위로 섞이면서 수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 카눈 이후에 곧바로 폭염이 시작돼 수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수온의 표층수와 낮은 수온의 저층수가 서로 섞이면서 원래는 고수온 현상이 약화되게 돼야 되지만 태풍 카눈이 통과되는 후에는 폭염이 다시 빠르게 오면서 이제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